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제대로 알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 제대로 알기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해커와 해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제인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바이러스 악성 코드를 분별해내는 백신, 원래는 안티바이러스가 정식 명칭이죠.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섯 번째, 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이렇게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특징입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우리는 사이버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상과학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의 소설 뉴로맨서에서 처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즉 온라인 공간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현실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 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엄연한 삶의 또 다른 현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광역성, 신속성, 개방성, 자율성, 익명성, 또 평등성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광역성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매우 넓게 정보가 퍼져나가는 특징을 의미하고요. 신속성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세계이고 자율성은 대체로 직접적인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익명성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요. 익명성의 장점은 일단은 누군지 모르니까 사생활의 보호가 되고요.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은 악성 댓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폐해를 우리가 겪을 수 있겠고요. 평등성이란 나이, 성별, 신분, 지위, 남녀노소 이런 것 등에 차별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해커와 해킹입니다. 먼저 해킹이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고 망치는 일, 그게 해킹인데요. 영어사전에는 컴퓨터 조작을 즐기거나 무엇이나 숙고하지 않고 실행하기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하고요. 영영사전에는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시스템의 특성이나 규칙을 이용한 창조적인 사용법을 찾는 것 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핵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보면 이 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굉장히 오래전 컴퓨터라는 것이 막 등장한 그런 그 시기에 즉 1948년도에 설립된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모형 기차 제작 동아리인
TMRC, 테크 모델 레일로드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전기기차 트랙 스위치를 보다 빠르게 조작하다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킹이라는 단어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해킹 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트 스캐너라고 하는 해킹 툴이 있는데 시스템 방화벽의 통신 포트들 중 열려있는 포트를 찾아주어 자, 그것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툴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비밀번호 크래킹. 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하는 것을 우리는 비밀번호 크래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루트킷이라는 그런 해킹 방법도 있대요. 루트킷이란 공격자가 시스템의 사용자 몰래 침입하기 위해 설치해두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침입하기 위해 길을 열어놓은 백도어 프로그램이나 원격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및 로그 파일과 같은 침입 흔적을 삭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자, 루트킷이란 명칭은 유닉스의 최상위 관리자 계정 루트라고 하죠. 루트 권한을 사칭하여 붙인 이름이고요. 자, 해커가 취약한 사용자 계정의 접근 권한을 획득한 뒤 루트킷을 설치하면 루트킷은 해커에게 루트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건 완전히 그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계정과 같은 것이죠. 루트 권한을 제공해서 루트킷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고 한번 설치되면 경로를 바꾸고 명령어를 은폐해 놓는 등 철저히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루트킷에 감염된 것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키로커라는 그 기술도 있는데요. 자,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입력 정보의 기록, 그 중에서도 주로 키보드를 통한 입력의 기록을 제작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대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만들고 전송하는 방식의 크래킹 도구를 우리는 키로커라고 합니다. 자, 스푸핑이라고 하는 해킹 기법도 있는데요. 스푸프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래요. 자, 인터넷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스푸핑이란 외부의 악의적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구성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뒤 정보를 빼가는 해킹 수법을 우리는 스푸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니핑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스니프이란 뜻은 스니핑이란 뜻은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라는 뜻이 원뜻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해킹 기법으로서 스니핑은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것을 의미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도청해서 도청하는 과정을 스니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스니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스니퍼라고 하고, 스니퍼를 설치하는 과정은 전화기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투스와 관련된 해킹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제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팸처럼 명함을 익명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블루제킹 휴대폰에 메시지가 뜨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가 장착된 휴대폰에 메일처럼 퍼뜨리는 휴대폰 바이러스이고요. 다행히도 메시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블루 스나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바일 기기 블루투스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 장비에 임의의 파일에 접근해서 변형하고 복사하는 해서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자, 공격자는 원래 다른 객체와 명함을 교환하기 위해 개발된 OBEX Push Profile OPP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자, 대부분 이 서비스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침투 흔적이 남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블루 스나핑 공격은 OBEX get request로 자, 주소로 또는 달력 파일과 같이 잘 알려진 파일 이름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자, 만약 해당 디바이스 펌웨어에 버그가 있다면 공격자는 피해 디바이스의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버깅입니다. 자, 블루투스 장비 간의 취약한 연결 관리를 악용한 공격이고요. 공격 장치와 공격 대상 장치를 연결하여 공격 대상 장치의 임의의 동작, 원격 조종을 실행하는 공격입니다. 자, 가능한 임의의 동작들은 전화를 걸거나 불특정 번호로 그 SMS를 보내거나 상대방 전화의 SMS를 읽어버린다거나 주소록을 읽거나 쓰고 전화 전송을 설정하는 아주 이런 특이한 방법들을 우리는 블루버깅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해커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화이트 햇 해커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탐구를 즐기는 해커입니다. 또한 블랙햇 해커에 대응하고 블랙햇 해커로부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는 정보보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자, 활동하는 보안 전문가들을 화이트햇 해커라고 일컫고요. 자, 특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자신의 해킹 실력으로 보안의 약점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해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화이트햇 해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보안 시스템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해커 집단을 우리는 화이트햇 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햇 해커예요. 자, 정보나 기밀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블랙햇 해커, 즉 나쁜 사람이죠. 자, 불법 침입을 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해커로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한 블랙햇 해커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들을 심어서 사이트를 다운시키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시스템을 파괴, 변조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크래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블랙햇 해커이고요. 자, 이번엔 그레이햇 해커입니다. 자, 화이트와 블랙을 섞으면 회색이 되죠. 예, 그래서 그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 그레이햇 해커는 화이트햇 해커와 블랙햇 해커의 중간 정도 되는 해커인데요. 자, 그레이햇 해커는 기본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화이트햇 해커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타인의 시스템을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이 블랙햇 해커의 방법과 같아서 그레이햇 해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햇 해커예요. 자, 블루햇 해커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기 전에 버그 테스트를 하는 외부 컴퓨터 보안 회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루햇을 윈도우 같은 그들의 제품들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초청하는 보안 전문가들을 MS에서는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안 그 전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계적인 해커 그룹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Anonymous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여기 Anonymous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로 Anonymous는 이것은 가상의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자, Anonymous라는 요 명칭은요, 일부 누리꾼들이 4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자의 기본 이름인 익명인 것을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경향에서 2003년부터 정부, 종교, 기업 관련 웹사이트를 공격한 해커들이 Anonymous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지칭하자 Anonymous라는 명칭이 저명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Anonymous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해역 중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Anonymous는 사이버 검열과 감시 반대 운동을 비롯한 사이버 시민 불복종 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인터넷 행동주의의 한 방편인 핵티비즘을 활동 목적의 근간으로 하는 가상단체고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그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로 자기네들이 Anonymous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룰즈색입니다. 자, 룰즈색은 자, 앞에서 Anonymous의 그 이미지를 봤듯이 이러한 이미지, 예, 이렇게 모자와 예, 와인을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룰즈색이고요. 자,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그룹 중에 하나죠. 2011년 4월 중순 발생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공격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룰즈색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소니 해킹 사건의 전부를 룰즈색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만 소니 픽처스, 소니 BGM 등 5월과 6월에 있었던 해킹 사건은 룰즈색이 감행한 해킹이었다고 직접 자신들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미 연방수사국 FBI랑 미 중앙정보국 CIA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담하죠. 자, 2011년 6월 19일 일본의 게임 업체 세가가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룰즈색은 이번에는 세가를 해킹한 범인을 잡는 것을 돕겠다고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유사한 성격의 거대 해커 집단 Anonymous에서 떨어져 나온 소규모 집단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4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소문도 나돈다고 합니다. 자, 2011년 7월 룰즈색 주요 멤버로 추정되는 10대 소년 해커 토피어리가 영국에서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9월 22일 역시 룰즈색 주요 멤버로 추정되는 해커 코디 앤드류 그레싱거, 자, 크리스토퍼 도영, 하워드 로이드가 FBI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용의자 검거에 대해서 FBI 공식 대변인은 수색 영장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추가적인 정황, 즉 이들이 룰즈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어로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malware, 말이라는 것은 나쁜 이런 뜻이죠. 자, 악성 코드 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 컴퓨터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코드의 총칭을 우리는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코드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살아남은 분류는 저 정도입니다. 최근 악성 코드는 필요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의 형식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악성 코드의 종류를 좀 살펴보죠. 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자, 복제 및 전염 능력과 형태와 전파 경로와 주요 증상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복제 전염 능력 없어요. 자,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웜은요 매우 강해요. 자, 트로이 목마의 형태는 유틸리티로 위장한 경우가 들어있고요. 바이러스는 파일이나 부트 섹터 등의 감염 대상이 필요하고요. 자, 웜은 독자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전파 경로요. 트로이 목마는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메일 첨부 파일, 웹의 취약점 등을 이용해 잠입을 하고요. 바이러스는 사용자가 감염된 파일을 옮김으로써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겠고요. 웜은 네트워크,
이동식 USB 같은 거, 저장 장치 등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고요. 트로이 목마의 주요 증상, PC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바이러스, 해당 컴퓨터 시스템 및 파일이 손상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웜은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를 구분해 보죠. 감염 대상에 따라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트 바이러스는 컴퓨터를 켜면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부분인 부트 섹터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데요. 이곳에 자리를 잡아 부팅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부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자, 파일 바이러스란 프로그램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느려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와 파일에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부트 파일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이러스 발전 상태를 한번 보죠. 자, 제1세대입니다. 원시형 바이러스이고요. 아마추어 프로그래머가 만든 바이러스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요. 주로 부트 영역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제2세대 암호화 바이러스입니다. 암호화. 보통 이상의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만든 바이러스로서 백신 프로그램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시키고요. 그러나 암호화 수준이 낮았기에 암호 해독이 쉬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3세대입니다. 3세대는 은폐형 바이러스입니다. 은폐. 스텔스 바이러스 이런. 자, 감염된 파일은 정상 파일보다 크기가 커서 백신 프로그램으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자, 바이러스 감염 파일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요. 백신 프로그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백신 프로그램이 진단하더라도 감염 이전의 상태를 보여줘서 감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은폐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제3세대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4세대 갑옷형 다형성 바이러스입니다. 자, 상당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암호화의 은폐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자체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자, 변형 방법이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암호화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자들이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5세대 매크로바이러스입니다. 자, 자주 반복되는 명령어들을 하나의 단축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부릅니다. 주로 MS 오피스에서 매크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매크로 명령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새로운 문서나 이미지 등의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세대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소주제 백신입니다. 자, 백신이란 우리나라에서만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예, 안티바이러스입니다. 안티라는 것은 우리 안티펜 그러잖아요. 반대라는 뜻이죠. 반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반대. 예, 이런 뜻이고요. 자,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또는 비루스 검사 소프트웨어, 비루스 방역 프로그램 또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백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지칭하는 데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말이 일상 용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장에서 설명한 V3를 만드신 그 안철수 박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한국에서 백신이라는 용어를 V3 초기 버전인 백신 V1, 2,
V2 플러스로 인해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는데요. 원래 목적은 바이러스만 잡는 것이었으나 현대에는 악성 코드, 피싱 공격, 트로이 목마, 웜 등도 검출을 합니다. 자,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바이러스 데이터의 정의와 일치하는 바이러스 확인하기 위한 파일의 내용을 살피고요. 감염으로 표시될 가능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심이 가는 행동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 기술은 발견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분석은 자료 포착, 포트 감시 등의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보통 상용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자, 백혈구가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 면역, 체액이 관여하는 면역을 우리는 체액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도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보 보호에 대한 소주제입니다. 자, 정보 보안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정보 보안은 information security, 정보 보호랑 같은 용어로서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보호, 정보 보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입니다. 자,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려고 특정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정보를 우리는 전자서명이라고 하고요.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워터마킹입니다. 자,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해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이나 문자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며 원본 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삽입된 워터마크는 재생이 어려운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디지털 워터마킹 또는 워터마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번엔 디지털 객체 식별자입니다.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DOI입니다. 자, ISO가 표준화한 것으로 고유하게 오브젝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영구 식별자 또는 핸들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바뀌어도 사용자가 그 문서의 새 주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웹파일이나 인터넷 문서에 영구적으로 부여된 식별자고요.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과 원리가 같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안전수칙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의심스러운 앱은 다운받지 않도록 합니다. 자,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이트에는 접속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의심스러운 메시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십니다. 자, 비밀번호 설정하고 자주 바꾸시고요. 부가적인 기능은 사용할 때만 켜놓습니다. 자, 백신을 설치하시고 반드시 자주 검사하고 업데이트를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는 것도 모바일 안전수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킹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안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검사 기능은 켜두시고요. 첨부 파일은 악성 코드를 검사한 후에 여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SNS나 메신저의 링크를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자, 중요 업무를 하는 PC에서 P2P, 자,
어떤 서버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PC to PC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연결을 함으로써 일단 두 개 컴퓨터가 동시 연결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의 온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P2P 연결이 그래서 중요 업무를 하는 PC, 그냥 단순한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런 컴퓨터에서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보았고요.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뜰 때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